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에 렉처 2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죠? 조금 더 애쓰셔야겠습니다. 렉처 3는요. 동사 다음에, 저번엔 동사 다음에 플러스 알파였잖아요. 그래서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 그리고 연결동사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사 다음에 대상어를 쓰고 그 뒤에 플러스 알파를 쓰는 문장들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나오는 플러스 알파가 저번에 했던 자동사, 타동사, 연결동사 때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썼죠. 이 자리에 전치사, 명사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 타동사 다음엔 대상어 썼죠. 이 자리에 또 대상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앞에 있는 대상어는 간접 대상, 뒤에 거는 직접 대상 이렇게 부르고, 보통 여러분이 5형식 공부를 하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형식 그렇게 얘기하는 문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왜 연결동사 다음에는 보어를 썼잖아요. 이 자리에도 보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보어는 주어에 대한 보충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보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장들을 보겠습니다. 저번하고 연결을 시켜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표는 대상어 뒤에 필요한 정보를 올바르게 쓰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걸 공부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요. They provided us 다음에 some snacks on the flight. 에 사이에 아무것도 안 쓰는지 아니면 with를 써줘야 되는지 여러분 어때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써도 될까요? Let's ask someone about the way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없이 Let's ask someone the way to the station 이렇게 하는 건지, 또 Are you calling me a liar? 이렇게 가는지 Are you calling me as a liar?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장애로 이렇게 이제 as를 넣어주는지 하지 않는지. 지금 보면 동사 다음 대상, 동사 다음 대상, 동사 다음의 대상은 대상어는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대상어 뒤에 또 다른 명사를 쓸 때 요걸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살펴봅시다. 사실 보통은요, 대상어 뒤에 또 다른 명사를 쓰려면, 새로운 명사를 넣으려면 보통은 전치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문장도 여기 나오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래요. 또 which가 took 라푼젤하고 from을 써주셔야지. 라푼젤을 잡았는데 그래서 부모로부터 떼어갔다라는 것을 이 from이라는 말이 있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the which took Rapunzel her parents 하면 Rapunzel her parents 이 두 개의 명사 사이 관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from으로 뒤에 나오는 명사 소개시켜 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문장 the witch locked Rapunzel in a tall tower 하면 여기 lock이라는 동사가 가두다잖아요. 잠갔죠. 그래서 라푼젤을 요 안에 넣고 가뒀다라고 안에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타동사의 대상어 뒤에 새로운 명사를 쓰려면 적절한 전치사를 쓰셔야겠고요. 뭘 쓰는지는 뜻을 보면 돼요. 여기 took은 데려가다니까 여기서부터 멀리 끌고 갔는지 아니면 이쪽으로 데려가 줬는지, 이쪽으로 왔다면 to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는 락이란 말을 이렇게 정지시킨다는 거니까 이 속에 해당하는 뜻을 맞게 전치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아까 봤던 provide라는 문장의 경우도 they provide us 다음에 그들이 제공해서 우리가 약간의 스낵을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제공한다는 말 다음에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게 되는지 with로 그 다음 대상을 소개시켜 주셔야겠고, 반면에 여기 deprive라는 말은 좀 단어가 어렵지만 박탈하다, 빼앗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줄 때는 with를 쓰지만 빼앗는다라고 할 때는 with를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with 말고 뜯어낸다는, 여기 보시면 of는 off에서 유래를 했어요.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뜻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don't deprive yourself,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the chance to learn another culture, 다른 문화를 배울 chance를 떼어내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명사를 소개하기 위해 이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문장들이에요. 보통은 이런데 가끔은 대상어 뒤에 어떤 명사를 아무런 전치사 쓰지 않고 넣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give 같은 도거기원 이름절 동사. 여러분 give 다음에 give, 간목, 진목 이런 말들 막 배웠어요. give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give me a call at
8 o'clock 이렇게 give me라는 간접 대상 다음에 a call이라는 직접 대상을 바로 쓴 거예요. 전치사 없이. Let's ask someone the way to the station. 아까 봤던 문장 ask 다음에도 someone이라는 사람을 쓰고 the way to the station이라는 명사를 아무런 전치사를 넣지 않고 바로 쓰고 있어요. We bought all the children some ice cream 해서 애들한테 some ice cream 줬으니 애들은 좋아했겠네요. 그러니까 bought 다음에도 사람과 물건을 명사 이렇게 쓰고 있죠.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있다시피 give 같은 도거에서 기원한 이름절 동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예들을 적어놨는데 여러분이 발음을 해보시면 ask 그렇게 읽지 않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ask 모음만 크게 읽고요. 자음은 두두두 붙이시는 거. 아에 이오 우만 크게 읽어요. ask 또 bring, buy, cook, give, make, send, build 이렇게 이제 딱딱 한 음절로 된 이런 쉬운 말들은 쉬운 문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장들도요. somebody, something 사람 쓰고 사물 쓸 때는 이렇게 띡띡 쓰지만 만약에 사물을 먼저 쓰면은 그 다음엔 다시 전치사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he sent라는 말이 보냈다. 그럼 궁금한 건 무엇을 누구에게. 그러니까 sent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가는 거죠. He sent a package to his mother in Algeria. 그다음에 여기는 and built a house. 그럼 built 다음에 something을 쓰고 나면 여기는 누구에게라고 또 to를 쓰지 않아요. 이때는 for를 쓰셔야 돼요. for는 왜 위하여, for you, this is for you 하면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위해라는 말을 써주는 것은 sent는 그냥 보낸 거잖아요. 근데 built는 막 애를 써가지고 노력을 해서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built나 make이나 cook 또는 buy 물건을 사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buy, cook, build, make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동사 다음에는 something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밝힐 때 for를 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거는 ask라는 굉장히 많이 쓰는 동사잖아요. You are asking too much.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어. 하고는 나에게라고 하면 to me 이럴 것 같죠? to me를 안 쓰고 of me를 써요. 왜 그러냐면 요청을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내놔 이렇게 뜯어오겠다는 거잖아요. too much를 나한테서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 개념의 of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나라 말을 그냥 막 그한테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했던 모든 얘기들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간접 대상, 직접 대상을 바로바로 쓰는 경우가 give 같은 동사였죠. 근데 간접 대상하고 직접 대상을 쓰면서도 전치사를 끼워 넣는 경우가 provide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give 같은 도거 기원 동사와 provide 같은 라틴 기원 동사, 그래서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할 수 없는 그 동사들을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이제 예문으로 확인해 보면요. Learning foreign languages,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gives us insight, 우리에게 안을 보는 통찰을 준다. 그럼 뭘 볼 수 있냐면 into other cultures. 그래서 foreign languages를 배우다 보면 other cultures까지 같이 보게 된다는 것을 gives us insight. 이렇게 간접 대상, 직접 대상을 바로 썼어요. 반면 provide처럼 여기 라틴 기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ro 더하기 bide죠? pro를 접두사라 그러고 bide를 어근이라 그래요. 이렇게 둘을 붙인 그런 동사들은 로마에서 온 말들이에요. 이런 말은 좀 어려운 말들이에요. 이런 말 다음에는 좀 어려운 문법을 써서 간접 대상, 직접 대상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전치사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을 보면 Studying a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provides를 쓰면은 provides us, cross 이렇게 바로 가지 마시고 provides us with라는 전치사를 넣으시고 cross cultural skills as well. as well은 이제 역시라는 말이에요. 이때 만약에 이 문장에 provides가 아니라 gives를 썼다면 Studying a foreign language gives us cross-cultural 이렇게 바로 갈 테지만 provide를 쓰고 나면 여기다 with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근데 중간에 있는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사실 이제 allow 같은 동사는 al이라는 접두사와 low가 아니라 low라는 어근이 같이 붙어져 있는 라틴 기원어예요. 근데 이걸 굉장히 일상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자꾸 편하게 give처럼 편한 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llow는 접두사 어근이 있는 라틴 기원어인데도 독어처럼 somebody, something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얘네들은 좀 외워주셔야지 돼요. 예문을 보면 I'm on a diet. 자, 다이어트 중인데
그러나 저 항상 그러나가 있어요. I'm a diet, but I allow myself an occasional piece of cake. 그래서 occasional은 occasion 경우에 따라 가끔은 a piece of cake을 허락한다. 그러면 allow myself 하고 something을 바로 쓰잖아요. 이런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예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ask, bring, buy, cook, get, give, make, send, show, teach, read, write 이런 이름저러들은 거의 대부분 somebody, something을 쓰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할 때. 또 provide처럼 announce, explain, introduce, present, provide, supply 이렇게 좀 길이가 긴 말들은 항상 대상은 하나만 쓰시고 그 다음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대상 다음에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야지 돼요. 네, 근데 allow 같은 이제 이런 그 독어, 원래는 라틴 기원이지만 독어처럼 이렇게 쓰는 동사들이 한 5개쯤 대표적인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들 proadd라고 첫 번째 글자로 말을 만든 다음 proadd의 P는 promise, R은 refuse, offer, allow, deny 이런 말들은 아까 allow myself a piece of, an occasional piece of cake 이라는 문장 봤잖아요. 그것처럼 promise somebody something 이 사람에게 이걸 주겠다고 하다. refuse somebody something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지 않겠다고 하다. offer somebody something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다. 이런 게 된다는 걸 조금은 외워주시는 게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짧은지 긴지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얘기는 대상어 뒤에 대상보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옛날 오형식 이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regard 이런 동사를 봤죠. regard A as B 이런 걸 외웠어요. 그럼 regard A as B는 A를 B로 여긴다. 그러면 그때는 as를 써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안 쓰고 어떨 때는 as를 쓰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설명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대상어와 대상보호 사이에 to be 이걸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떨 때 안 쓰냐면요. 대상어는 대상보호 이렇게 확실할 때 빵, 빵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떨 때 to be를 쓰냐면 대상어가 대상보호일 거라 이렇게 약간 추측, 판단 이런 이제 추측이라는 의미가 있으면 to be를 쓰시고요. 대상어를 대상보호로 대상어를 대상보호처럼 이렇게 좀 더 불확실할 때는 as를 쓰는 게 이 세 가지 방법의 어떤 기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에 따라서 call, make, name, leave 이런 말들은 대상어를 대상보호로 부른다. 대상어를 대상보호인 상태로 만든다. 대상어를 대상보호인 채로 놔둔다. 이렇게 심플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You can't keep it secret forever. 당신은 그걸 비밀인 상태로 영원히 둘 수는 없어. 이렇게 keep it secret. 이렇게 바로 간 경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consider 정도의 동사는 안 쓸 수도 있긴 있는데 중간에 to be를 많이 넣어요. I consider her to be my own sist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녀를 내 자신의 친언니인 것처럼 생각한다. 사실 친언니란 얘기예요. 친언니는 아니란 얘기예요. 친언니는 아니죠. 그냥 친언니일 걸로 이렇게 추측하는 것처럼 말할 때 to be를 넣는다는 거예요. believe나 consider, find, think 이런 동사들 다음에 전부 생각과 관련한 말이죠. 이게 이거일 거라 믿는다. 이거일 거라고 알아냈다. 이게 일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이런 동사들 다음에는 to be를 보통 쓰고 또 안 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as를 쓰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이제 see somebody as a threat 이렇게 이제 as를 넣는 경우는 언제냐면 보다 계열의 말들이 그래요. regard가 원래 보다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A를 B로 여긴다라는 건 나는 A를 B로 봐.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보다라는 말이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직접 대상어 대상보호를 쓰지 않고 대상을 대상보호처럼 본다. 이렇게 이제 as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describe 이런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describe 묘사하다. 대상어를 대상보호처럼 묘사했다. 이렇게 이제 as를 넣어주는 동사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확실한지 또는 약간 추측성인지 또는 약간 이 동사들이 그렇듯이 약간 불확실한데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지를 따라서 대상어와 대상보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얘가 다 끝났나 했는데 마지막 얘기 2개가 남았어요. 이제 사실 이제 이 get이요. 진짜 해석이 어려운 동사였어요. get이 나오면
얼음 돼가지고 해석을 안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제 해석을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get의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문장 I got a job. 자, I got a job. 그러면 내가 직업을 얻었죠. 그러면은 내가 직업을 얻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실직 상태였다가 무직 상태였다가 직업이 있는 상태로 바뀌었죠. 요 기본 의미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바뀌어 쓰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get만 보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보면 아,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여러분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They got to Paris. 여러분 뭐가 바뀌었죠? They got to Paris라 그러면 그들이 원래 딴 데 있다가 파리에 간 거죠. 장소가 바뀐 거예요. I got a job 하면은 무직 상태였다가 직업을 갖는 걸로 바뀌었고 We got excited like kids. 뭐가 바뀌었나요? 제가 원래 그렇게 신나하지 않았었는데 애들처럼 막 굉장히 신나는 상태가 됐잖아요. We got to meet all the actors. 여기 to 동사가 나왔네요. 이거 화살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배우들을 저희는 만나지 않았는데 만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게 됐다. 이런 말이겠죠. 자, 이 get은요. 이렇게 주어 동사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쓰는 이런 모든 문장을 취하고요. 게다가 주어 동사 대상어 다음에 플러스 알파를 쓰는 모든 문장을 취해요. 그래서 get만 봐서는 해석을 못하는데 전체를 보셔야 돼요. We got them to Paris. 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파리에 누가 간 거예요? 그들이 파리에 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서 우리가 하게 해줘서 그들이 파리에 간 거예요. He got me a job 하면 직업을 누가 얻었어요? 내가 얻었죠. 근데 그 사람이 해줘서 내가 직업을 얻게 됐다는 거고 He got us excited like kids 하면 그가 해줘서 우리가 애들처럼 굉장히 신나졌다는 거고 They got us to meet all the actors 하면 모든 배우들을 만난 사람은 그들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죠.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와줘서 그들이 해줘서 우리가 이런 변화를 갖게 됐다. 이런 모든 문장을 취하는 거예요. get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대표적인 동사 leave라는 말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내용 답니다. I will leave for work early 이러면은 여기다 for를 쓰면은 직장을 향해 출근한다는 얘긴데요. 그땐 for를 써줘야 돼요. 내가 떠난다 이걸 향해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I left the hospital last Friday 이러면 여기는 for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hospital을 향해가 아니라 hospital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병원을 떠났다는 거죠. 이때 from은 쓰지 마세요. from이 필요가 없어요. leave 다음에 장소면 그냥 거길 떠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타동사, 여기는 자동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he left to catch his train 이렇게 left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 쓴다면 일단 그는 떠났고 요거 하러 떠났다 그렇게 화살표를 읽으시면 되겠고 이 부분이 좀 더 복잡한데 I left the keys inside 하면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나는 떠났고 열쇠들은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남겨놨다 열쇠들을 안에 이런 뜻인 거죠. He left me a gold watch 하면 그는 떠났는데 나에게 금시계를 놔뒀다. 그러니까 그가 떠나면서 나에게 금시계를 남겨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I left the keys inside에서 주어, 동사, 대상어, 장소부사, 주어, 동사, 대상어, 간접대상, 직접대상. Just leave me alone 하면 주어, 동사, 명령문이니까 주어는 뺐고요. Just leave me alone. 주어, 동사, 대상어, 대상보어.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She left me to do the dishes 하면은 그녀는 떠났고 나는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장을 읽을 때는 주어는 뭐하고 대상은 어떻구나 이렇게 영어의 순서대로 읽는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하여 자 이제 처음에 봤던 문제. 여러분 provide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with 써야겠죠? 예. ask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ask someone 그냥 바로 the w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Are you calling me a liar? 이래야지 as가 필요하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공부를 매일 해서 많이 발전하십시오. 자, 그럼 저는 프랙티스 풀러 갑니다.